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건축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. 이 건축을 누가 해야 되느냐? 누가 해야 될까요? 사람은 이게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. 성향. 제가 이제 한 1년 전이죠. 1년 전 중에 전쯤에 이제 지지브레인이라는 뇌과학을 연구한 분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. 한 4개월 동안 4개월 정도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뭐 이분의 책도 읽고 책도 뭐 한 세 권에서 4권 정도가 나왔는데 그 책도 읽고 상담도 진행하고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건축을 누가 하면 좋으느냐, 어떤 성향, 이제 여기에서 뇌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, 뇌 타입은 빨간 타입과 파란 타입이 있습니다. 빨간 타입은 약간 감성적이면서 감정적이고 이제 창조적이고 이제 쉽게 외우고 쉽게 까먹는,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뇌 타입이고, 파란 쪽은 지성적이고 이제 창조적인 것보다는 어떤 틀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쉽게 외워지진 않지만 외운 거를 오래 기억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자나 이런 논리적인 것들에 이제 뛰어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.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나 그런 것들에 좀 더 유리한 그런 사람. 그리고 빨간 거에서 이제 제일 빨간 사람 있고, 감정이 이제 그 다혈질이라고 그러죠. 다혈질. 그런 사람들이 있고, 그거보다는 조금 덜한 사람들이 있고,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고, 파란 성향과 빨간 성향의 중간. 그리고 파란 사람, 완전히 파란 사람은 이건 이제 천재, 진짜 공부를 잘하는 수학자나 뭐 이제 법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뇌 타입을 구성을 하는데, 건축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죠. 뭐 구조적인 부분이 있고, 구조 설비, 뭐 소방, 뭐 이제 건축 계획, 구조 이런 부분은 이제 어쨌든 수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기 파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. 그리고 설비, 소방 이런 것들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성과 어떤 틀 안에서 공부를 좀 잘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거고, 이 계획적인 부분은 이게 창의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 창의력이 있으려면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이제 창조적인 빨간 쪽에 있는 사람이 더 맞겠죠. 빨간 쪽. 그래서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. 그래서 일본 사람은 이 파란 쪽이 이제 좌뇌입니다. 좌뇌 쪽. 우리나라는 우뇌 쪽이 발달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
우리나라는 우내 쪽이 한 50%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면 일본 사람은 좌내 쪽이 50% 이상을 차지한다. 그래서 일본은 뭐 예전에 이어령 교수가 쓴 책이나 이런 부분 보면 축소지향, 작은 부분도 활용을 잘하는, 정리를 잘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, 우내 쪽 우리나라 사람은 큰 걸 좋아합니다. 큰 거. 차도 대형 차를 타고 아파트도 중형 이상, 중대형 아파트에 살고 85제곱미터 이상, 이게 중형이죠. 중형 이상을 살고, 그리고 정리에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창의력에서는 뛰어난, 그래서 뭐 BTS라든가 이제 영화 뭐 미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좌뇌 바탕이기 때문에, 좌뇌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기록을 많이 남기고 책을 많이 쓰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기록을 잘 남기질 않습니다. 책도 잘 쓰지 않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전수가 잘 안 돼 왔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있죠.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술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,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건축 분야는 그럼 자기가 건축에 맞느냐, 건축에는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이제 건축은 계획 분야에 맞느냐, 이 부분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다음에 요 건축 계획 분야에 맞는 사람이 누군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